그리고 한 달 동안 쓸 때도 잘 됐었는데 지금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면서 카메라, 조명, 마이크, 그리고 편집 PC라든지 기타 등등의 장비를 구매를 고려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 많은 장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마이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주변에 다른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마이크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화질로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소리의 노이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이 또 될 거예요. 어떤 마이크를 구매해야 될 것이냐. 물론 비싼 마이크가 좋겠죠. 보통 20-30만원대에서 좀 비싼 마이크는 100만원이 넘는 마이크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그런 고가의 마이크를 구매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떤 마이크를 구매를 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마이크 구매 비용을 보통 10만원 언더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마이크는 그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5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이파인의 AM6 콘덴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파이파인으로부터 제품만 지원받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파인의 마이크를 리뷰하는 건 두 번째인데, 기존에 작년 이맘때쯤에 리뷰했던 마이크 같은 경우는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리뷰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무려 외국에 있는 파이파인의 본사에서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지원해 줄 터이니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달라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받아서 지금 약 한 달 좀 넘게 사용을 계속 장기간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께 가성비 마이크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이크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USB 컨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래에 마이크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 본체에는 메탈로 된 스탠드가 결합이 되어 있고, 기본 구성으로 팝피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앰비언트 LED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LED를 오프할 수 있고, 다시 길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LED가 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ED 버튼 기준으로 왼쪽에는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은 파이파인의 AM6 노이즈 캔슬링으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원터치 음성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음성어 버튼을 방금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았을 거고, 다시 음성어 버튼을 터치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음성어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은 전면에 초록색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음성어 모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USB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 전면에 볼륨 조절 노브가 달려 있는데, 이 마이크는 특이하게도 볼륨 조절 노브가 측면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이어폰 볼륨 조절하는 노브는 그 아래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노브를 잘 보시면은 왼쪽에는 게임이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게임과 음성 채팅의 볼륨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온라인 게임, 특히 FPS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를 실행을 하고 게임을 실행을 하고 디스코드 음성 채팅을 이용해서 다른 유저들과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게임의 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의 볼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게임상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게임이 좀 불리하게 진행된다든지 아니면은 내 팀원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이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륨을 조절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게임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기가. 근데 이 마이크는 앞에 이 노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노브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데, 이걸 게임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게임상의 소리는 잘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아주 작게 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노브를 끝까지 채 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정말 잘 들리고 게임상의 소리는 적게 들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가운데로 가져가게 되면은 게임과 음성의 소리가 균형 있게 들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노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게임과 음성의 볼륨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크게 방해받지 않으면서 게임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어폰을 연결을 하고 이렇게 장착을 말하면은 지금 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 테스트 할 때도, 그리고 한 달 동안 쓸 때도 잘 됐었는데 지금 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좀 그동안 사용하면서 제품이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은 불량인 건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당 현상에 대해서 제가 파이파인 본사로 메일을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제품의 불량은 아니고 파이파인 측에서 밝힌 내용은 설계상의 실수라고 합니다. 설계상의 이슈로 인해서 이 이어폰 단자의 소리가 정상적으로 잘 들리다가도 안 들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거는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윈도우 PC 사용자 기준으로 이 제어판 항목에 소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소리 항목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헤드셋 이어폰에 파인 챗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속성창이 열리게 되고, 두 번째 수준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마이크의 볼륨은 100으로 되어 있지만 옆에 음소거 버튼이 눌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들리지 않겠지만 정상적으로 제 이어폰으로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마이크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내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녹음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파이파인 AM6 마이크의 특별한 기능 하나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좀 저는 조심스러웠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받아서 좋게 리뷰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설계 결함을 내가 영상에 밝혀야 되나 라는 좀 고민이 돼가지고 파이파인 측에 한번 좀 여쭤봤어요. 내가 이걸 영상에 했느냐 라고 여쭤봤는데, 다행히 파이파인 측 가감 없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저를 믿고 이 마이크를 구매를 하셨는데 저랑 같은 증상을 겪으시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은 제가 이 현상을 확인을 하고 구글링을 한다든지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을 찾아봤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파이파인 측에 메일을 보냈고, 파이파인 측에서 다른 외국 유튜버가 리뷰한 영상을 보내주면서 여기 영상 중간쯤에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였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숨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금액도 저렴한데 음질도 좋고 그리고 다양한 여러 좀 재미있는 기능들이
덕분에 제가 컨텐츠 제작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파인파인의 마이크들을 여러 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AM6 마이크 외에도 파인파인의 다른 마이크들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인파인의 AM6 마이크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어폰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 설계 결함이었죠. 두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버튼 옆에 조그맣게 파란색 LED가 들어옵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제가 실수로 이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눌렀는데 현재 노이즈 캔슬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노이즈 캔슬링으로 인해서 제가 원하던 사운드로 녹음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다시 재촬영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이즈 캔슬링 표시 LED가 잘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요 두 가지를 빼면은 솔직히 크게 나무랄 수 있는 마이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액도 5만원 중반대이고, 그리고 팝피터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께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인파인의 AM6 USB 컨덴서 마이크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나요? 저는 앞으로도 이 마이크를 큰 문제가 없다 하면은 계속 이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앞으로 제 영상에서 이 마이크를 계속 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이크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마이크를 댓글로 통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